네, 돌아왔습니다. 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좀 허기도 지고 해서 간식을 좀 챙겨왔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랑 바나나를 이렇게 칼로 썰면 좋을 텐데 그냥 손으로 뜯었네요. 데코가 좀 어설프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그 홍보물을 돌리는데 뭐 1시간도 안 걸렸죠. 안 걸리고 그렇게 좀 빨리 한 30분 좀 넘었나? 그렇게 이제 홍보물을 다 돌리고 저희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난 모르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 크게 한 것도 없으면서 할 만큼 했다. 아이랑 같이 이제 햄버거 가게를 가서 이제 햄버거를 골랐죠. 좀 맛있는 걸로. 예전에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저렴하고 세트 말고 막 단품으로 이렇게 가족들한테 줬는데 뭔가 이렇게 양이 좀 적은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은 고맙다 하면서 잘 받아 먹었었는데 오늘만큼은 좀 뭔가 이렇게 바자회도 하는데 가족들이 참여 못할 뿐더러 저도 좀 아쉬운 마음에 우리끼리라도 좀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머니 뭐 햄버거 성향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골랐죠. 어머니는 좀 이가 좋지 않으시니까 채소가 많이 없는, 보통은 채소가 많이 있는 거를 어머니가 드셔야 되는데 이가 성치 않으셔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햄버거를 좀 생각해서 좀 했었고, 오빠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제가 그래도 좀 해산물 들어간 이런 거 좋아할까 해서 딱 사갔는데 오빠가 뭐 열심히 먹더니 나는 해산물 좀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불맛 나는 그런 패티가 좋은데, 고기 패티가 좋은데 하면서 다음에는 그거 사와라 하면서, 그리고 제일 싼 걸로 그냥 비싼 거 세트에 이제 햄버거 하나보다 뭐 감자튀김 콜라 필요 없으니까 제일 저렴한 햄버거를 차라리 2개 먹는 게 낫다 하면서 막 저에게 몇 번을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사다 줘도 만족 못하노 하면서 그래도 뭐 잘 먹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음에는 그렇게 좀 시켜와라고 저에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아이도 이제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저희 아이는 또 이렇게 약간 매콤한 소스가 들어간 그런 또 햄버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격 상관없이 오늘 나 열심히 했으니까 내 나름대로 했으니까 나 좀 보상받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저도 좀 맛있는 그런 햄버거를 시켜서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잘 나눠 먹었습니다. 오빠가 이제 햄버거 먹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죠. 오늘 바자회 뭐 한다 하더니 갔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아 내가 갈 사람도 없고 안 갔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는데 바자회에 보면은 막 쑥떡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쑥떡을 좋아하는데 내가 조금만 용기가 있었더라면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쑥떡 좀 싸게 사서 뭐 엄마도 먹고 아니면 뭐 이웃 사람들 좀 나눠줘도 괜찮잖아요. 그게 비싼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두려움을 갖고 용기를 못 내서 이렇게 뭐 전단지는 우리 어머니가 받으셨지만 하나도 내가 사드린 게 없다라는 그런 좀 찡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햄버거를 다 먹고 이제 배를 좀 이렇게 소화시키고 있을 쯤에 저희 집에 이제 주인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오셔서 쑥떡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가 쑥떡을 못 사와서 좀 딸의 입장으로서 좀 어머니한테 미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주인분을 통해서 쑥떡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나보다 더 좀 이방인이지만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용기를 내서 좀 이런 물품들을 좀 사서 이웃사에게 나눠줄 수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걸 못했는데 이방인이 이렇게 먹을 음식을 그냥 이렇게 딱 주시니까 좀 먹적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아니까 좀 더 감사하기도 하고 역시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네가 바자회 가서 쑥떡 안 사오길 잘했다. 그게 뭐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쑥떡이 많았으면은 처리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마침 이제 주인분이 쑥떡 먹으라고 이렇게 양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잘 나눠 먹게 되어서 감사했고 이렇게 날씨가 일요일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왔고 토요일 바자회 때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좀 이렇게 바자회 한다고 좋은 시간도 교회에서는 가지는데 우리 엄마는 뭐 바자회 참석하지도 못하고 뭔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에 계시는데 어머니도 좀 뭔가 답답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나 갈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셔서 저희 가족 다 이렇게 마트를 갔습니다. 가서 좀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 이렇게 사서 올라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분식집 앞에 이렇게 멈추시더니 김밥을 좀 사 먹고 싶다고 하셔서 아 그래 하면서 제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또 거기 사장님의 가족분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상을 차려서 분식집인데 고기를 구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밥 되냐고 물어보니까 김밥 싸주신다고 하셔서, 그래도 이제 저와의 처음에는 그렇게 교제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뭔가 그분이 저를 불편해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낼수록 이제 그분도 저를 좀 편하게 이렇게 좀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을 좀 더 열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부활절 때 이렇게 갔었을 때는 이제 형제분이 이렇게 이제 계셔서 이제 제가 형제분께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제 친척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큰 상을 차려서 막 고기를 구워 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참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그냥 뭐 이웃인지 친구인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복음이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포기하고 그 사장님께만 아유 이래 맛있는 거 드시는데 타이밍을 좀 이래 맞춰 왔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김밥은 괜찮다면서 만약에 식사를 한다면은 좀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김밥은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오게 되었네요. 결국에 이제 바자할 때 참 그 분식집 사장님을 좀 생각했었는데, 그날 어머니가 이제 김밥을 먹고 싶어 하시는 바람에 그 분식집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교회에 뭔가 이런 행사를 오늘 했었어요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었죠. 제가 바자회 때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보탬이 된 건 없지만, 기도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바자회 때 그 바자회가 쉽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바자회인데 항상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제가 못하니까, 제가 위로를 못하니까 면전에 제가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서
아유 너무 수고 많으시 뭐 이런 거 교육자분들은 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냥 일반 성도기 때문에 제가 마음 먹지 않는 한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었는데 또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주일날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드리고 이제 나오는 길에 항상 일요일 새벽에는 부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제 나오는 길에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부딪히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딱 부딪혀서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죠. 좋은 뭐 주일 보내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짧게 어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저는 어제 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부목사님은 모르도 제가 온지 간지 뭐 알지는 못하지만 꼭 왔던 사람처럼 어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굳이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분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위로해라 하면서 그런 또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기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어제 바자회 잘하셨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딱 이렇게 타이밍을 잘 주셔서 그렇게 짧게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해 주시고 헤어졌습니다. 월요일은 저희 아들이 이제 건강검진이 있는 날인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여러 검사가 있는데 제가 좀 아이가 뭐 이렇게 치아 검사 이런 건 굉장히 하기 싫어할 것 같다. 때로는 얼굴에 이렇게 좀 행동을 할 것 같다.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것 같다. 그러니 선생님 조심하세요 하면서 선생님도 이제 아이가 모든 검사를 다 받을 수 있게 어머니께서 자꾸 설득을 해주시라 이렇게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뭐 그렇다고 아이한테 미리 막 계속 막 겁을 주기는 싫고 좀 적절한 타이밍에 아이야 하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이제 직접 뭐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네가 여기서 검사를 잘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들은 다 너를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네가 너무 힘을 쓰면은 그분들도 같이 힘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분들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네가 좀 이렇게 잘 검사를 받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네가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제가 조금 설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고 이제 그날 당일 아침이 되어서 아이랑 같이 학교를 이렇게 갔죠. 가고 나서 이제 저는 아이를 이렇게 이제 그 교실로 들어가게 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저희 학교에 보면은 이렇게 딱 그 등교 시간이 이제 끝났을 때 나오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이제 저는 제목을 모르는데
가요겠죠. 가요인데 저희 아이가 막 너무 막 그 제목을 알고 싶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검색해봐도 그게 나오지 않아서 이거를 거기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음, 있었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야. 노래가 나와서 이제 등교 시간이 딱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노래가 나오는구나. 이 노래를 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다 하면서 보아하니 이제 현관에 여학생 두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명에게 한번 이 노래를 제목을 물어보면서 복음도 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여자분께서 중년의 여자분께서 그 학생들에게 강당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노래 제목을 학생들에게 물어보진 못했는데 아이들이 막 강당을 이렇게 어디 있냐고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 중년의 여성분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냥 교문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바로 강당인데 그걸 못 보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지금 강당을 찾고 계시는구나. 내가 말하면 설명을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가 뭐 여차여차 이렇게 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강당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습을 보아하니까 오늘 건강검진이라서 거기 관련된 사람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구나 하면서 뭔가 좀 그런 분들이 또 외부에서 이렇게 학교로 들어와서 막 아이들 건강검진 하는데 이게 학생들도 많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신경 써가면서 건강검진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그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감사하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건강검진은 이제 학교의 일이니까 저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이렇게 사무실로 이제 돌아왔었죠. 사무실 와서 이제 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도움반 선생님께서 보아하니 저희 아들이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컨디션으로는 고지고지 검사를 할 것 같지는 않아서 만약에 여기서 검사를 못하면 어머니께서 일부러 이제 다른 병원 가셔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수고스러울 것 같으시고 그러니 어머니가 좀 오셔서 같이 건강검진 좀 하는데 있어 주시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굉장히 좀 귀찮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간다면 또 복음의 하나님의 그런 또 기회가 또 주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또 일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기는 싫었는데 이게 내가 가야만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이제 순종을 했죠. 순종을 했는데 한 반은 정말 가기 싫다. 그런데 입은 이제 네라고 움직이고 있어서 출구는 없더라고요. 제가 출구를 찾으려고 해도 어차피 저는 뭐 일을 가는 거는 아니고 저희 아들 건강검진 중요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도와달라는 거는 정말로 저희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라는 거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한테 이제 간다고 얘기를 했죠. 1시간 정도 이제 텀을 주고 이제 강당 오시라고 해서 제가 그래도 머리도 막 떡져갖고 그런 상태에서 막 가게에서 머리도 막 감고 해서 그렇게 아이한테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살짝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오시는 학교로 오시는 그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군요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제가 어떻게 또 그런 딱딱한 의사분들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루어 가 주시니까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문을 나섰습니다. 교문에서 이렇게 뭔가 인기척이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스쿠터를 탄 어머니이셨나요? 어머니랑 이제 아들을 뒤에 이렇게 태우셔서 학교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선생님이랑 전화를 하시는데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 하면서, 그래서 좀 늦게 이렇게 도착을 했다고 얘기를 주셨고, 이제 선생님께서 내 아이 맞이하러 갈게요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근데 그 학부모님 말투가 그 외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무조건 의사 선생님한테만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그릇을 마련해 주셨구나. 또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환대를 하라고 했잖아요. 나그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뭐 전혀 저를 신경을 안 쓰죠. 안 쓰고 이제 뒤에 자기 아들 보고 내리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두 분이 이제 스쿠터에서 내렸을 때 제가 이제 어차피 저도 뭐 교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선생님이랑 이제 10시까지 강당에서 보자고 하셨기 때문에 도착하는 거진 한 10분? 5분? 그때 이제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문에 있다가 강당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교문에 있는 김에 그분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오늘 영화 주복받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웃는데 좀 불편한 그런 기색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혹시 아드님 1학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1학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 말을 받아쳐서 나 2학년이야 하면서 계속 2학년이야 라고 말을 주더라고요. 그 학생을 보아하니 제가 저번에 이제 도움반, 저희 아들이 있는 도움반 말고 다른 클래스죠. 도움반에 학생과 그리고 남자 실무원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실 때 제가 한번 복음을 전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남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학생이 자꾸 나는 2학년인데 왜 1학년으로 말했냐면서 엄마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남자 실무원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제가 멀리서 이렇게 인사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이제 자꾸 학교를 안 들어가려고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남자 실무 선생님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긴 한데 막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인사드렸고 복음도 드렸는데 나를 그렇게 불편해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시간이 좀 되어서 제가 이제 강당으로 향했고, 강당 앞에 이제 버스에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상반신을 찍나요? 그 사진을 이제 찍는다고 아이들이 이제 서 있었고, 저는 이제 강당에 들어가 있었죠. 강당에 들어가 있으니까, 강당 현관에 있었는데, 강당을 보아하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딱 자리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가 이렇게 눈인사를 좀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던 아이 한 명, 두 명이죠. 두 명한테, 남자아이한테 또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랑 연관, 저희 아들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이 이제 졸업을 했던 그 친구, 여자친구도 어떻게 보게 되어서 약간 소소하게 이렇게 아직 건강검진 시작 안 했나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었죠. 선생님이 이제 저희 아들이랑 오셨고,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아들이랑 오기 전에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싹 지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이제 설렁설렁 했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공손하게 한 게 아니라 설렁설렁 뭐 얼떨결에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인사를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저분이 뭔가 1학년 담임 선생님인가 아니면은 그 건강검진에 관련된 선생님인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강검진에 관련된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왔고, 저희 아들이랑 대기를 하고 있었죠. 선생님께서 아들이 좀 마지막 타임에 좀 받자고, 그게 좀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주셔서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저희 아들에게 0번부터 뭐 4번까지 할 거야 하면서, 5번이 국어 검사인데 네가 잘 해야지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주셨고, 저희 아들이 뭐 건강검진 관련 없이 막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해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선생님 수고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은 이제 이렇게 상반신을 찍는 그 강당 앞에 있는 버스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희 아이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고,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좀 옳게 찍은 것 같지는 않아서 선생님들이 모두 애먹으셨죠. 실무원 선생님도 밖에 저랑 이렇게 대기하고 계셨고, 도움반 선생님은 안에 들어가서 그 보건 선생님이랑 같이 저희 아이 막 설득해서 이렇게 사진 찍게 했는데, 좀 굉장히 잘 못했던 것 같아서 도움반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막 아이한테 네가 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막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조금 뭔가 너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네가 조금만 더 했으면 잘 찍었을 텐데 하면서 막 그 치아 검사 받기 싫은데 네가 못했기 때문에 치아 검사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겁도 좀 주면서 막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참 기다렸는데, 그리고 이 상반신 이거를 관리하시는 선생님, 보건 선생님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어쨌든 아이가 이제 다시 강당으로 들어왔고, 기다리는 동안 뭐 실무원 선생님도 아이를 좀 이렇게 타일러 주고, 막 돌아가면서 다 타일렀습니다. 타일르고, 또 보험반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다치셔갖고 이렇게 깁스를 하고 계셔서 그걸 좀 물어보면 좀 실례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왜냐면 아이를 봐주고 있으니까 이 깁스를 한 손이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저희 아들이 행동적으로도 이렇게 좀 나올 때도 있는데 아이를 제재하려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손 다치신 거는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어디 부딪혀서 다친 건 아니고 뭔가 손을 많이 써서 이렇게 약간 근육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죠.
이렇게 키랑 몸무게 검사를 하고 아슬아슬하게 키를 이렇게 잴 때 막 돌발 행동할 줄 알았는데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혈압을 재는 거 그것을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좀 아이가 막혀서 막 이렇게 팔을 걷어야 되는데 이 팔 걷는 걸 너무 싫어해서 막 선생님들 정말 막 세 분, 두 분 붙으시고 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선생님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좀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 남자 선생님 그 검정색 옷을 입은 그 선생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걷자 하면서 아이 이렇게 손목을 좀 잡아서 그렇게 이제 검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그 선생님이 정말 확실하게 보건에 관련된 선생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정말 온유하게 친절하게 제 아이를 도와주셨고 자꾸 아이는 치아 검사까지 하기 싫은데 치아 검사를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미리 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청력 검사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막 어영부영하니까 막 앞에서 동반 선생님이 막 알면은 이렇게 손을 들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어디 쪽이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아이가 막 그래도 어영부영하니까 거기 검사하시는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 막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다시 해볼까 하면서 막 그렇게 좀 불편함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도 겨우 청력 검사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시력 검사를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력 검사를 원래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잘했었는데 아이가 눈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셨고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시력 검사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설득을 해 봤지만 아이는 바로 4번에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고 5번으로 안 가고 상담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일단은 그 시력 검사는 안 한다는 거지 하면서 노은밤 선생님도 그러면 5번 치아 검사 하지도 말고 그러면 상담만 받고 가자 하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줬었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상담을 이제 했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상담을 이제 끝내면 이제 끝이 나는 건데 그 검은색 옷을 입은 그 남자 선생님이 이제 치아 검사도 하자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동반 선생님이 치아 검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남자 선생님이 불쑥 나타나셔서 치아 검사 하자고 막 하니까 아이가 막 기겁을 하면서 막 도망치려고 막 용을 쓰고 결국에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도움반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탁 붙잡아서 막 도망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이가 점점점 심해져서 아예 이제 종이를 선생님이 지고 있었는데 그 종이 검사지를 손으로 째버린 거예요. 째면서 째서 이제 제가 막 아이한테 용을 써서 좀 이렇게 종이를 뺏으려고 그렇게 했었고 아이를 겨우 이렇게 달래서 이렇게 서 있게 했는데 아이가 막 저의 얼굴을 이렇게 손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올게 왔구나. 얘는 이제 강제로 이렇게 뭔가 주사, 뭐 독감 예방 주사 맞추러 갔었을 때도 그때 마스크를 제가 끼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뜯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화풀이를 엄마한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 모습을 이제
뭐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선생님, 동반 선생님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알았어. 치아 검사 안 할 테니까 가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고 치아 검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오려다가 다시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치아 검사를 못 받았는데 어쨌든 그 광경을 소란 피우는 광경을 사람들이 봤죠. 봤는데 참 예전에는 부끄럽다 하면서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진 것도 네가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내가 안 부끄럽고 그랬을 텐데 엄마 화 나게 안 했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왜 그런지 알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제가 뭐 그냥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제 천성이 게으르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사건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지만 뭐 얌전히 받고 이렇게 가면은 좋은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 상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의 그릇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안일하게 오늘은 아이가 고분고분 말 잘 듣네 그렇게 이제 간다면은 좀 복음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근데 아이가 어머니한테 이런 행동 저런 행동하는 걸 다 보셨고 그럼에도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건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복음으로서 이제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겪고 왔었고 그리고 이런 일에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만 위해서라면 그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리라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손 댔을 때부터 제가 느낌이 왔죠. 이거 한번 지나가야지 이제 멈추겠구나. 그래야 내 마음이 복음으로 닫혔던 내 마음이 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순환을 딱 겪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상황이 참 오랜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옛날에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지.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이를 많이 얌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또 학교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그 순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게 느껴져서 순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머니 가셔도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셨고 제가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인사를 했었죠.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랑 먼저 이렇게 뒤돌아서 가고 있었고 저도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막 한 분 한 분 막 이렇게 짐을 챙기시더라고요. 막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남자 선생님을 찾았죠. 아까 전에 굉장히 친절하게 도와주셨던 그 남자 선생님이 그 옆에 어떤 의사 선생님 옆에서 뭐 계셨지만은 내가 다가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더벅더벅 다가갔죠. 다가가서 아까 전에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약간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이가 좀 더 잘해서 검사를 잘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것조차도 뭐 다 받으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일부러 병원 안 데려가게끔
모든 수고를 선생님,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잖아요. 결과가 어쨌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고,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화장실 간다고 이제 실무원 선생님이 밖에 서 계셨고, 동반 선생님도 근처에 계셨는데, 오른쪽에 돌아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이제 가슴 사진을 찍는 그 버스에 그 보건 선생님이랑 청력 검사했던 선생님이 이렇게 또 짐을 챙기신다고 그 현관 쪽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좀 저랑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동반 선생님 계셨지만 그런 거 구애 상관없이 어차피 아까 전에 남자 선생님은 선해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좀 더 수월했지만 이 선생님들은 딱딱하지만 그래도 다 수고하셨기 때문에 좀 대면하는 선생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인사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앉아 계셨던 청력 선생님은 뭐 이렇게 짐을 챙기신다고 잘 반응을 못 오겠지만 서 계셨던 이제 가슴 찍으시는 그 선생님은 저를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하면서 전혀 이제 그게 뭔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분이 누군지 이렇게 캐치를 못 하셨는데 갑자기 이 사람 어디서 나타나서 저런 생뚱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던지 뭐 저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도움반 선생님께 제가 인사를 드렸죠. 오늘 너무 도와주셔서 문자로 이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저에게는 너무 이제 값진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니까 그 도움반 선생님이 막 그래도 이 검사 저 검사 다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면서 너무 아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는 적은 검사라도 너무 감사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뭐 거기 갈 일도 없겠죠. 없고 학부모가 그 아이들 검사하는데 거기 따라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런 일은 정말 드물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학교 안에 강당에 와서 다른 부모님은 뭐 오시진 않죠. 제가 이렇게 딱 와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검진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이게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너희들이랑 몇몇 아이들이었지만 좀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저의 하나로 인해서 지금 어른들이 지금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있고 선생님 여자 선생님 두 분 있고 또 남자 선생님 계시고 다른 뭐 여러 막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다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위해서 지금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는 순간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저에게는 확신이 들었죠. 확신이 들고 모든 선생님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는 못 드렸지만 그래도 몇 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죠.
다음 날은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이어서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정말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어떻게 보내야 되나, 좀 너무 세상에 미호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고, 정말 잘 노는 부모님들은 미리 뭐 예약을 해서 뭐 문화체험을 하러 간다든지 관광지를 간다든지 뭐 어떻게 보내실 것 같은데, 나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입장도 안 되고, 아이를 또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좀 즐겁게 하자니, 어차피 어버이날은 또 쉬는 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굉장히 좀 적적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면 제 어머니는 집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시는데 고민이 많죠. 뭘 어떻게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참 어린이날 뭐 이런 공휴일이 참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냥 좀 이따가 뭐 근처 시장에, 큰 시장에 가서 어머니랑 가족들이랑 가서 뭐 어머니 신발 하나 사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일단 뭐 저는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좀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인 줄 아는지 일단은 막 오전부터 막 밖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러 가자고 저한테 막 쪼르길래, 알았어, 달리기 하러 가자 하면서 계속 제가 좀 늦장을 부렸죠. 늦장 부리고 겨우 이제 일어나서 달리기를, 이제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러 가는데, 정말로 달렸습니다. 달리고,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네가 뭐 어디 가서 놀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소소하게 집 근처에서 달리기 하자고 하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아들이 좀 그래 보였죠. 그래도 네가 뭔가 건전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니까 본인이 또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햄버거를 며칠 전에 먹었는데, 그래서 햄버거 먹고 싶나, 보고 보고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어디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버스 타고 어디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데 하니까 시내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왕 뭐 달리기 하러 나온 거 나도 모든 채비를 다 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용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저희 아들 용돈, 저 용돈. 어머니가 보시기엔 나도 어린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이날 때 이렇게 저에게 용돈을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용돈을 주시니까 당연히 반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겠지만, 저축을 하고 좀 평소에 뭐 쓸만한데 이렇게 필요한데 쓰면은 그게 정석이겠지만, 어머니가 그래도 좀 어린이날에 좀 이렇게 당장에 이렇게 쓰는 것, 뭐 그게 뭐 실용성 없는 것이라도 좀 자식들이 썼으면은 좋겠다는 취지에서 주신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염두를 하고 있었죠. 즐기자. 즐기는 게, 저희 어머니도 그 마음을 먹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건 즐기라고 주신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반 정도는 저축을 하고 반은 이건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또 시내 가자 하니까 계획을 막 딱딱딱 세우더라고요. 시내 가서 햄버거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니 하니까 갑자기 탕후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후루를 먹고 그 다음에 또 과자도 먹고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줘서, 알겠다, 오늘의 행선지는 시내구나. 시내는 좀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세상적 미혹이 많은 곳인데,
네가 시내를 선택했구나. 알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랑 같이 버스 타고 시내로 갔죠. 시내를 이제 도착을 했고, 아이가 맨 먼저 이제 햄버거를 먹자고 했으니까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햄버거 가게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뭐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손녀랑 이렇게 버스를 타시는 분도 있고 뭐 가족 엄마랑 이렇게 버스 타는 아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린이날은 진짜 어린이날이구나.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다면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어머니한테든지 보험 전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행동을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구경한다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햄버거 가게를 갔었고, 예전에 자조 활동할 때는 엄마가 막 키오스크 이렇게 눌러서 네가 메뉴를 정해라 했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키오스크 만지기 싫다고 해서 오늘은 자조 활동 아니야 하면서 그냥 어린이날이니까 엄마가 주문할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 어머니께서 이제 현금을 주셨으니까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 키오스크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버스에서 미리 아이한테 메뉴를 빨리 골라라고 했죠. 그래서 메뉴를 아이가 골랐고 점원한테 가서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메뉴를 주문을 했습니다. 점원들이 다 친절하더라고요. 어린이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본래 그러신 건지 친절하셔서 좀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햄버거를 받고 햄버거 가게 이렇게 어린이날이라고 풍선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풍선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게 했는데 저희 아이한테도 너 풍선 저거 하나 가져 하면서 파란색 풍선 있네. 그래서 이거 풍선 하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풍선 좋아하지 않냐 하면서 너 옛날에는 풍선 좋아했잖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막 풍선 노래도 불러줬죠.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에 하면서 풍선 빨리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는 컸으니까 제가 안 가져간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 이제 컸으니까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이제 컸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햄버거 가게를 나왔고 데자뷰가 되는 거죠. 저번에도 햄버거 가게 나와서 이제 공원으로 갔는데 먹을 때가 공원밖에 없으니까 공원에 가서 또 똑같은 벤치 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진짜 햇볕이 직방으로 이렇게 쬐는 자리인데 또 여기서 먹으려고 하니 네가 이 자리가 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햄버거를 이제 이렇게 푸짐하게 이제 먹었죠. 뭔가 데자뷰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 저번에 똑같이 이렇게 했었었는데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내가 좀 아이한테 승질을 안 내는 게 그게 본전인데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햄버거 먹을 때 계속 제가 야단을 치니까 좀 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햄버거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정돈을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아이한테 시험 안 들게끔 막 대충 이렇게 차리면 아이가 막 쏟기도 하고 묻히기도 해서 좀 그런 시험 몇 개끔 좀 널찍하게 이렇게 펴줬는데 일단은 시간이 참 저희 아이가 뭐 햄버거도 거의 뭐 1시간 먹으라면 먹을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먹은 것도 그것도 좀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아이가 그 약간
빨간 양념이 있는 그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양념이 막 흐르니까 막 그 종이 봉지가 종이 포장지가 막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물이 막 소스가 막 밑으로 떨어지려고 했어서 아이가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고 뭐 감자튀김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햄버거를 자꾸 이렇게 바닥에 놔두고 다시 들고 놔두고 들고 하니까 이 포장지가 움직여서 밑에가 쉽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자꾸 이거를 놔두고 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포장지가 찢어지고 그리고 네가 빨리 먹어야지 이 내용물이 양념이 안 스며들어서 안 찢어질 텐데 네가 계속 감자튀김만 먹고 햄버거는 속도를 안 내니까 이런 거잖아 하면서 제가 막 윽박질렀죠. 또 그런 행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옆에 애기 엄마도 있었는데 괜히 자리를 뜨는 것 같은. 저도 화가 많이 나서 막 너 빨리 안 먹어 하면서 포장지 이거 자꾸 손으로 쥐었다 놨다 하지 말고 한 손에 쥐고 감자튀김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되잖아 하면서 막 그렇게 안 먹을래 하면서 안 먹으면 이 햄버거 다 치워버릴 거야 하면서 막 손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햄버거를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부시려고 막 제가 이런 신용을 하니까 아이가 기겁을 했죠. 그래서 말을 듣더라고요. 막 떨리는 손으로 막 이렇게 햄버거를 한 손에 쥐고 어색하게 쥐고 감자튀김을 막 이래 먹는데 네가 이렇게 답답하게 하면 다른 친구들 있을 때도 다른 친구들이 너 이해 못해 하면서 네가 배워야지 하면서 너는 할 수 있잖아 하면서 막 그렇게 아이를 좀 훈계를 했네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답답하니까 어떡하겠냐. 포장지는 찢어지고 내용물은 이렇게 받칠 그런 게 좀 없는데 자꾸 지저분하게 먹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좀 훈계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지혜를 주셔서 그 포장지를 버리고 제가 먹던 그 포장지 그거는 이제 구멍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 찢어진 포장지라서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싸주고 저는 이제 감자튀김 용기 종이 용기에다가 이렇게 싸서 햄버거를 먹었었죠. 어쨌든 조금 우리 30분 안에 먹어야 된다. 30분 이상 되면 1시간 걸린다 하면서 어떻게든 아이한테 좀 시간을 맞춰서 좀 먹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30분이 좀 넘게끔 그렇게 한 자리에서 계속 햄버거를 이렇게 깨짝깨짝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린이날인데 화를 내면 안 됐는데 좀 저의 올라오는 화를 좀 꾹꾹 좀 참았죠. 참고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햄버거를 먹고 막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비둘기도 쫓고 막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뭐 딸 어린 소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아 왕관 예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도 줬었고 비둘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활발한 남자아이는 너 비둘기 좋아해? 이모도 좋아한다 하면서 이렇게 뭐 본인들은 다 듣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소통을 했었죠. 소통을 하고 이제 아이가 햄버거를 다 먹고 그래도 다행인 게 좀 그 근처에 수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씻을 수 있었고 이번엔 또 냅킨을 많이 받아와서 뭔가 더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쓰레기 봉투도 또 챙겨 갔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다가 막 쓰레기를 잘 정리해서 넣고 저번보다는 시험이 덜 들게끔 그렇게 햄버거를 잘 먹었습니다. 눈이 너무 시리더라고요. 너무 햇볕이 쬐니까 눈이 너무 시리고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먹는 거예요. 햄버거를 한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본인이 이제 탕후루 집 가고 싶어 해서 그래 탕후루 가자 하면서 탕후루를 갔는데 탕후루를 저번에는 약간 귤 탕후루
아니면 딸기 이런 걸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먹었던 거는 오마카세? 여러 가지 이제 과일들이 있었고 탕후루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사장님을 봤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탕후루를 또 어떤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먹으려고 이렇게 골목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골목길에 그 탬버린 놀이동산에 있는 그 탬버린을 이제 그 시내 안에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골목길이었는데 여학생이 그때는 햄버거를 먹으러 갔던 길이었네요. 햄버거를 먹으려고 이제 그 골목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학생 3명이 이렇게 약간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햄버거 가게 점원들한테도 복음 못 전했는데 왠지 이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 학생들이 미리 짐작을 하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하러 이렇게 다가오나 하면서 이렇게 의심 어린 눈으로 보는데 저는 학생도 영원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명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은 면전에 대고 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빠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화가 나는 거죠. 조롱을 당했으니까. 또 어른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저도 초등학교에 이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게 뭐 남들에게는 사역이 아닐지는 몰라도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등학생들 요즘에는 몸은 어린데 너무 정신이 성숙해져서 그게 약간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것이 막 이상하게 막 변질돼 버린 거죠. 어른 행색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참 아이들을 대하면서 진짜 좀 이거는 내가 이해 못하겠다 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서 제가 미리 겪게 해주셔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나에게 뭐 그렇게 대할 애들은 없지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딱 그런 조롱을 듣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용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같았으면 너 어른한테 빠이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든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의 그 화를 좀 어떻게라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용납하는 것. 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구나. 그게 확실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라고 했던 친구는 그냥 뭐 예의상 네라고 했을 수도 있겠고 마음이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는 확실하게 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너가 젊어서 모른다. 정말 너의 생이 마감될 때 그때는 정말 뭐 어떠한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길을 선택하니까 나는 상관없다. 빠이. 내 인생이랑 상관없어. 간섭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좀 마음이 그랬죠. 그러면서도 내가 조롱당했구나. 내가 이 학생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조롱 안 받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끌림이 내가 뭐 선택하고 안 하고의 이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끌림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학생을 선택하게 되었고, 아, 대적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공격보다 참 말의 언어의 공격이 굉장히 사람을 하루를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좀 좋은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 초반부터 되게 센 복음의 반응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착잡하기도 했지만 금방 털었죠. 떨어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잊어버리려고 좀 했었죠. 불쌍히 여기면서 좀 잊어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탕후루를 사서 아이가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또 막 이리저리 틀리죠. 그 설탕의 그 뭐죠? 조각들이 이제 과일에서 떨어지면서 뭐 본인의 옷에도 흘리고, 또 가습이 이렇게 흐르니까 막 손에도 묻고 막 저 옷에도 묻고 하니까 또 안 내던 승질이 막 이렇게 나게 되어서 좀 승질을 좀 살짝 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탕후루 맛있게 먹고 이제 또 다시 수도가로 가서 손을 씻고, 아, 먹는 거 참 힘들다. 집에서도 얘 간식 먹일 때는 항상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막 이렇게 깔끔하게 먹지를 않으니까 막 손도 씻겨야 되고 바닥도 닦아야 되고 그릇도 치워야 되고, 항상 그런 게 좀 진짜 인내의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또 이렇게 계속 간식만 먹으니까 진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놀 것도 없고 아도 간식을 좋아하니까 계속 간식으로 밀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이제 과자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과자를 사 먹으려고 했던 그 과자가 이제 미리 집에 사놔놓은 게 있어서, 이제 정말 최종적인 복음은 이제 편의점인가? 저번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편의점에 가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집에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편의점은 좀 식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그 아트박스 거기를 좀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 뭐 장난감도 많고, 뭐 장난감을 사주진 않겠지만 거기에 이제 젤리 코너가 있어서 젤리를 이제 본인이 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의점 가서 젤리 사면 뭐 2,000원짜리 이런 거 사고 그냥 끝나면 되지만, 아트박스 한번 가보자, 너 혹시 갈 생각 있니? 하니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트박스를 가게 되었고, 아트박스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젤리 코너에 가서 보통은 제가 좀 생각 없이 많이 담으면 한 6,000원, 7,000원 막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데, 욕망을 부려도 조금만 부리자라는 생각에 네가 젤리를 사 먹을 수는 있지만 양을 좀 적게 해서 젤리를 사 먹자 하면서 본인이 담고 싶어 하는 걸 막 제가 담아줬습니다. 담아주고 정말 요 정도 양인가요? 정말 작은 양으로 이제는 요 정도까지만 사자 하면서, 아이가 그런 것에 훈련이 좀 저한테 돼 있어서 막 더 사달라고 쪼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정말 한 3,000원이 안 됐던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적게 골랐었구나. 예전 같았으면 한 7,000원치, 8,000원치 이렇게 골랐을 텐데, 그리고 당이 안 좋다는 것도 아니까 줄이다 보니 2, 3,000원이면 정말 적게 남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족을 하고 점원에게 이제 갔죠. 점원이 또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막 어린이날이라고 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막 부드러운 목소리로 막 친절하게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이어지면 참
이런 물건 파는 점원들한테 참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젤리를 샀었고, 젤리를 일단 우리가 집에 갔을 때 버스 타고 내렸을 때 그때 먹으라고 했는데 한 2개 정도는 먹게 했습니다. 2개 정도는 먹게 했었고, 나머지는 버스 타고 내려서 네가 편안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머니가 전화 오시더라고요. 김밥 좀 사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없으면 사오지 말고, 제가 이제 폰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김밥집이 이제 근처에 여러 개 있는데 가까운 데가 2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는 퓨전 김밥인 것 같고 하나는 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니가 사오시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껏 점원들한테 복음을 못 전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복음의 열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순종할 때는 항상 복음의 열매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김밥을 사러 가는데 퓨전 김밥은 왠지 사기가 싫더라고요. 어머니도 입맛에 좀 안 맞을 것 같고 적은 양에 좀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체인을 갔죠. 체인을 갔는데 거긴 또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그냥 선호하는 그냥 평범한 김밥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엉 김밥이. 그래서 저 아주머니한테 주문을 했고 딱 이렇게 이제 주문한 게 나와서 제가 받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또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아줌마도 이렇게 주고 바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니까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어머니가 갑자기 김밥 사달라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 복음일 것 기회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됐구나 하면서 뭔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중간에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아트박스를 갔었고 막 또 햄버거도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먹고 하니까 세속적인 것에 자꾸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막 무인 옷가게 같은 데 막 들어가서 막 옷 고르고 싶고 막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아이가 가자고 싫다고 들어가기 싫다고 막 말려줬었죠. 그랬는데도 제가 미련을 좀 못 버렸습니다. 뭐 이런 날 좀 구경하면 안 되나 이랬는데 그것 또한 욕망이겠죠. 필요한 거 사는 거 외에 그냥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해보지 이런 거는 저희 아이가 알아서 빙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는 어머니께서 한 번 더 전화 와서 이제 집에 올 거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안 간다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집에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줘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버스 정류장 근처에 이렇게 이제 뭐 땅콩빵 이런 걸 팔더라고요. 국화빵도 팔고 어머니 뭐 이렇게 좀 적적하신데 뭐 간식거리 좀 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땅콩빵을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땅콩빵이랑 이렇게 그 국화빵은 이렇게 기름인가요? 뭐 밀가루가 들어갔고 좀 뭔가 몸에 해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메뉴를 보니까 뻥튀기가 있더라고요. 뻥튀기가 2개에 5,000원인데 제가 거기에 좀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아이 혼자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두고 바로 옆에 있는 그 가게로 들어갔는데 그 가게가 복권집이랑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이제 이거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 말투가 굉장히 좀 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복음 이제껏 점원들한테 못했는데 이분한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거진 이제 끝이잖아요. 여기서의 그런 일정은. 그때 이제 들어간 곳이라서 뻥튀기를 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뻥튀기를 2개 들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가 좋지 않아서 뻥튀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드시는데 오빠는 또 뻥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뻥튀기 맛있던데 왜 싫어하지? 이해가 좀 안 되긴 했는데 뭐 보통 이렇게 놀러 가면 뻥튀기 이런 거 사 먹잖아요. 뭐 유아가 있는 집에서도 뭐 아이들 좀 간식 자극적이다고 뻥튀기 사주고 뭐 할머니들도 뻥튀기 좋아하는데 뻥튀기를 사갔는데 그닥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는 복음도 전했고 제가 좋아하는 뻥튀기를 사 먹어서 만족을 했죠. 그리고 가족들이 또 제가 사온 김밥도 이렇게 먹고 요즘에 김밥은 이제 깨를 뿌리지 않는지 제가 2곳 정도 김밥집을 갔었는데 두 군데 다 깨를 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주세는 깨를 뿌려주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그냥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한 3시쯤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에 한 11시 그때 이제 시내를 갔었으니까 보통은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이 노는 걸 좋아하죠. 저도 그렇고 뭐 차라리 뭐 이렇게 관광지 가서 뭐 1박 2일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막 그냥 막 하루가 아쉽기 때문에 막 8시, 9시쯤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게 참 저희의 정체성이 참 이게 구분을 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낙을 부려도 힘들 것 같고 또 너무 우울하게 있어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게 한 거짓 뭐 반나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적 뭔가 이렇게 좀 세상에 미혹되고 이런 순간은 이 시간까지가 적절한갑다라는 생각에 나머지는 이제 어머니한테 시장 가서 신발 좀 사드릴까 했는데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셔서 어머니는 안 원하시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옷도 편안하게 갈아입고 좀 씻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좀 취하려고 했었죠. 제가 참 시내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세상적 아쉬움.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에 계속 옷만 보고 있는데 옷을 고르지 못했는데 집에 와서 막 이제껏 나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보낼 거다 하면서 아이도 말 걸지 마 하면서 막 인터넷 막 쇼핑을 막 1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막 그냥 사지도 않는데 계속 봐야지 성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계속 보고 봐도 마음에 만족이 안 돼서 막 그렇게 이제 제가 세상에 물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이 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아이 쇼핑을 했었고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나 잘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욕망을 좀 부렸습니다. 결국에는 옷을 못 샀고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녁 밥상 차리고 밥 먹을 텐데 어린이날 뭐 이런 공휴일 주셔서 하나님 나는 참 몸부림을 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좀 밍밍하다 하루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항상 그나마 막 뭔가 욕구를 이렇게 부리는 게 공부니까
다른 거는 다 세상 낙인 것 같고, 그래도 교육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날만큼은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그 남은 시간에 정말 무료하게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자, 나 지금 무료에 미칠 것 같다 하면서 책상에다가 이제 책을 폈고, 이제 요즘에 아들이 이제 제가 책을 딱 피면은 본인도 공부하겠다고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쉬운 교재를 좀 사서 아이한테 한번 풀어봐라 했는데, 아이가 거기에 좀 재미를 들려서 아이가 이제 그 문제집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가 무리함을 못 견뎌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이가 흔쾌히 따라와 주니 어린이날인데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하고 있는 게 4학년 1학기 교과서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뭐 막대 그래프 이런 것도 있고, 뭐 평면 도형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공부를 좀 하다가, 그리고 문제집도 좀 풀었다가, 공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게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항상 시작은 좋습니다. 시작은 심심함을 좀 달래주니까 좋은데, 막 공부를 너무 하다 보면 눈도 침침하고 막 정신도 막 흐리고, 아, 내가 진짜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몸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그래도 한번 집중하면은 되게 집중을 잘하는데, 나는 나이가 먹구나 하면서 한 20분 공부했다가 막 뭐 귤이라도 하나 먹으러 가고, 물이라도 하나 마셔야 되고, 눕기라도 해야 되고, 막 쉬는 그 타이밍에 보통은 이제 제가 막 하나님과 이렇게 관련이 좀 없다면 뭐 이 세상 노래 저 세상 노래 다 듣죠. 들으면서 공부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면서 뭐 아이돌 노래도 듣고 막 할 텐데, 못하니까 뭔가 또 그 욕구를 좀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게 나의 탈출구가 EBS 사이트인데, 거기서 얼마 전에 뭔가 이런 학생 드라마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좀 보면 안 되겠나. 내가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는 내가 안 보지 않냐. 근데 이거 보니까 한 2006년도부터 이렇게 그 원작 동화인가요? 막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런 거는 좀 봐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하나를 딱 틀었죠. 2006년도 그 영상인데, 와, 그때 뭔가 영상물을 보면 그 시대를 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연기를 하는데 막 그 시절에 유행했던 뭐 그런 음악들이 이렇게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팝 음악, 내가 진짜 좋아했던 음악인데 이런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듣구나 하면서 막 만족을 하면서, 막 아이는 앞에서 수학을 풀고 있고 저는 엄마 잠시 쉴게 하면서, 엄마 이런 거 좀 보면 안 되겠나 하면서 막 드라마를 막 보면서 집중을 하고 있었지. 한참 봤을 때는 이제 아이가 그 엄마 공부해 하면서 이렇게 좀 말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는 또 못 이기는 척 알겠어 하면서 영상을 잠시 끄고 이제 또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것도 드라마라고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막 이렇게 너무 욕망을 풀려고 하면 안 되는데, 어, 뭐라도 이제 세상적인 무언가가 괜찮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 막 제가 막 욕망을 막 부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원작 동화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싶다, 좀 꾸준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이가 고마웠던 게, 아이가 이상하게
그 문제집은 집중을 잘하면서 예전보다는 진짜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구구단을 이렇게 적는 거죠. 적는 건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가 참 예전보다는 진짜 속도도 진짜 빨라졌다. 예전에 뭐 한쪽에 문제 3개 푸는데 막 진짜 막 몇십 분이 걸렸다면은 지금 그냥 이렇게 술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푼 것을 보니까 진짜 뭐 한 5장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 진짜 집중을 좋다 하면서 너 진짜 옛날이랑은 정말 달리 문제 푸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엄마가 맞아 잘했어. 이 칭찬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엄마 이거 맞아 하면 보고 맞아 잘했어 이러면 너무 좋아서 막 거기에 힘입어서 막 몇 장을 계속 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다가 9구단 뭐 9109, 9218 하면서 이렇게 막 적는데 저는 그냥 암산으로 외웠죠. 9, 109, 9, 28, 93, 27 이렇게 외웠던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원리죠. 어찌 보면은 9를 이제 계속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묶음의 수마다 9를 더하는 거니까 1의 자리 숫자는 이제 10에서 이제 9면 이제 하나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는 1씩 작아지고 10의 자리 숫자는 1씩 커지는 거죠. 그래서 9일은 9 다음에 이제 9, 2, 18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8이니까 또 1을 빼면은 7이잖아요. 그래서 또 1을 10의 자리에 1을 넣어주면은 9, 3, 27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한 묶음에 9개씩 들어있으면 이게 이제 묶음씩 더하면 이제 9구단이 되는 걸 알긴 아는데 좀 새로이 보게 됐죠. 나 이거 옛날에 수학할 때는 이걸 그냥 무작정 외웠었구나. 그러니까 뭐 7, 8에 하면은 바로 나오지 않고 이 기억으로 더듬으려고 하니까 이게 막 한 번씩 9구단이 틀리지 하면서 만약에 9구단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 앞과 뒤의 개수로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9면은 9구단에 이제 9단이면은 1의 자리 숫자를 하나씩만 빼면 되고 7단이면은 이제 3개를 빼야 되는 거죠. 1의 자리 숫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만약에 누가 뭐 9구단을 딱 했을 때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그 아까 그 전후의 그 9구단을 생각하면 그 숫자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7이면은 3개를 더 1의 자리 숫자는 3개를 더 빼주면 되구나. 그게 이제 딱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와, 나 정말 무식하게 외웠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유아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것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도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같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제가 이제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제 아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좀 이게 이때가 지금이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고 예전에는 아이는 뭐 약간 남들보다는 조금 학습이 많이 떨어지니까 뭐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런 것도 잘 못 썼던 것 같은데 뭐 숫자도 잘 못 셌던 것 같은데 어느새 네가 구구단을 이렇게 풀고 있네 하면서 너도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가 이 구구단 잘하면은 이게 1의 자리 구구단도 할 수 있지만
두 자릿수, 뭐 세 자릿수도 네가 이제 가야 되고, 단노쌤 해야 되고, 소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수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단계가 이제 딱딱 보이면서 이제 네가 조금만 더 좀 이해를 하면은 너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말 초등학교 요거라도 좀 마스터하자, 이런 좀 희망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어린이 날 때 뭐 처음에는 막 새싹락 부리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막 이런 시간을 가졌지만, 또 이 남은 시간은 좀 더 욕망을 부릴 수 없고 좀 무료하게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노는 것보다 뭔가 좀 뭔가 그래도 그래도 이 시간을 좀 잘 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어머니가 자꾸 칭찬해 주니까 신이 나서 문제집 많이 풀고 막 그렇게 만족을 하고 그렇게 좀 아이랑 같이 오랜만에 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좀 이렇게 서로 문제 풀면서 얘기도 좀 나눴던 그런 시간을 좀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그 새벽에 한 번은 이제 잠 못 든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제 제가 좀 이 활동에 대한 이력을 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제가 소개를 했었죠. 뭐 저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좀 이런 어 문화 활동, 뭐 이렇게 영화를 본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고, 모임, 뭐 술집 클럽도 있고, 뭐 그리고 야외 예배도 있고. 야외 예배가 제가 작년에 한번 했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거를 할 줄 알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인간이라서 이루지는 못하는구나, 이거는 그냥 나만의 생각인가? 성경에도 보면은 뭐 거리에 다니면서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뭐죠? 안방인가요? 집에 안방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금식을 해도 사람들한테 금식한 티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나만의 생각이었나? 나도 좀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좀 뭐 많이는 마련할 수 없지만 이런 전도 물품을 좀 이렇게 마련도 하고, 바깥에서 이제 버스킹도 좀 이렇게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싶고, 복음 전하면서 모임도 하고 싶고 하는데 뭐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 희망이 조금 든 게, 저희 아이가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7교시를 하니까 3시 35분에 맞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게 나을까? 공부방을 하는 게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은 좀 야외에 나가서 좀 전도 활동을 하는 게 나은 것인가? 내가 이 동영상 시작할 때도 뭐 분명 저희 아이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동영상을 시작한 걸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참 버스킹을 많이 했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초창기에 이제 세상적인 노래로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다가, 나중에 그 세상적 노래를 버리고 이제 온전히 CCM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정말 초창기에 올렸던 그 영상들을 정말로 뭐 이렇게 세상적인 노래를 하는 거는 보지를 않았죠. 일부러 보지를 않고 그렇게 이제 계속 CCM만 하다가 나 그래도 좀 좋은 취지로 그렇게 이제 버스킹을 시작했는데 버스킹 할 때 이제 활동했던 그 영상들을 봤죠.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 그런 스위스로 노래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달달 외워서 막 이렇게 연습한다고 보여주는데 귀엽기도 하고 그 시절이 참 뭣도 모르고 덤볐다 오그라들기도 하고 그래도 이때는 정말 뭐 바이브레이션도 몰랐고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발성 이런 것도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구나라는 그래도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뭔가 추억도 새록새록하고 나는 어떻게 놀았었지 이런 걸 좀 봤었죠. 뭐 재밌게 놀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세상적인 걸 벗어야 되니까 그때는 참 버스킹 할 때 저희 아들이 항상 함께 해줬었고 저희 아들이 막 돌발 행동하고 막 도망 다니면서도 막 버스킹을 하려고 했었고 뭐 조금씩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 가셨죠. 그때는 CCM보다는 세상 노래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CCM 한 곡 정도 하면 한두 곡 하면 이제 세상 노래를 뭐 한 세 곡씩 이렇게 부르든지 해서 세상 노래 쪽으로 이렇게 불렀었는데 하나님 이게 좀 무모했던 저의 모습이었나요? 정말 버스킹에 대한 희망이 진짜 없는 건가요? 그때 당시만 그렇게 한 건가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목요일날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는 세상 노래보다는 이제 CCM 쪽으로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아이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목요일 한다면 나 혼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됐었는데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날은 좀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제가 정말로 CCM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정말 보지 않았던 그 세상적인 그런 버스킹을 했었을 때나 뭐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영상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새롭기도 하고 나 이랬었지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기도 하고 좀 그때의 그 때가 좀 이렇게 좀 뭔가 그때에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나 버스킹 만약에 한다면 그때만큼 꾸준히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매주 아니면 2주씩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맞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제가 CCM을 다시 이제 조금씩 부르고 있죠. 부르고 연습하고 혹시라도 이 연습한 것을 버스킹 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복음 전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준비를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장비가 정말 허접하게 제가 했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놓는 그런 지시대 이런
가사 집어넣는 지지대 이런 것도 없었었고 그냥 맨손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들고 그때는 모자를 쓰고 부끄러우니까 마스크는 벗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하라면은 아마도 모자를 이렇게 벗고 그렇게 이제 완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불러야겠죠. 그때는 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터가 맞는지 좀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무슨 제가 이제 설수철 목사님이 이제 버스킹 하는 것을 제가 보고 항상 무슨 역 쪽에다가 이렇게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역 근처에서. 그래서 역에서 버스킹을 해야 되나 싶어서 역도 막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큰 공원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서 거진 좀 1년 하다가 여기보다 좀 광장으로 가야 되나 싶어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완전히 막 그때 좀 제가 너무 용기를 부렸나요? 그때 이제 제가 버스킹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한 2년은 된 것 같아요. 2년은 되어서 만약에 한다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요즘 그런 생각하면서 혹시나 모르니까 노래를 좀 연습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랑 좀 남에게 들려주는 노래는 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좀 사람들한테 부리기가 좀 이렇게 마이크로 전달되기가 되게 어렵네. 음률이 있는 노래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것도 계절이 있다 보니 너무 여름에는 또 못하니까 봄, 가을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다면 저 혼자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잠을 못 이룬 그런 날이 있었네요. 지금 이제 한 2시간 한 50분 거진 다 되어 가는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이번 주는 좀 그래도 뭔가 복음을 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몇 분이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전도잔치가 있죠. 지금 전단지가 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 아이 학교에 이제 학생들에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그 교문에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선생님도 와서 막 전도했던 것 같은데 이 중학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또 한 주를 지나보면서 다음 영상 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